네, 안녕하십니까. 김대표입니다. 자, 굿모닝 작전 7부 순서 진행하는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한 부 건너뛰어가지고, 일찍 뵙게 됐네요. 제가 맨날 11시 반에 시작을 하면은 점심 식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급격하게, 계신 분들이 막 줄어들고 난리 났었는데, 야,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10시 초반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는 시간대를 일시적으로 조정한 겁니다. 제가 늘 이 시간대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만 이 시간에 잠깐 뵙게 됐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9988방입니다. 지금 알아서 9988 올려주고 계신데요. 자, 99세까지 팔팔하게 한번 가보자라는 취지로 9988을 제 트레이드마크 인사로 쓰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두 분 대표님의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뭐 역대급의 그 참여 인원수를 보고 있는데, 야, 시간대별로 슬슬 줄고 있는 거 보니까 또 살짝 불안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따 11시 반에 끝날 때쯤 되면 또 한 1000명 정도 남을 것 같은데, 그 숫자라도 좀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뭐 강세를 띠는 섹터들이 상당히 또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한 10여 포인트 플러스 나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으로 내려왔고, 앞서서 잠깐 앞방송 보니까 또 2차 전지에 대한 우려들이 되게 크시던데, 2차 전지 쪽이 또 밀리면서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오전 1시간 정도 지난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전지는 제가 한 달 전에도 뭐 우리 한경에서도 그렇고 외부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도 잠깐 딴 데 가서 놀고 오셔도 별일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진짜 그냥 뭐 죽어라 하는 건가요? 네. 그러게요. 김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수익 플러스 보신 분들은 아마 아니, 저 인간이 왜 갑자기 저런 의견을 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까 충격적인 의견을 드렸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수익 플러스 시간에 아침에 그 이슈로 말씀드렸던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거 또 어디 갔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상 최대 실적이나 어저께부로 1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매듭을 지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뭐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어제 장 끝나고도 이제 막 나오면서 어떤 종목들은 시간에 급등하기도 하고 뭐 급락하기도 하고 또 대체거래소에서 세게 올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들의 영향이 오늘 정도면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관련해서 오늘 끝발나게 올라가는 애들이 있거든. 저는 보수적인 의견으로 스탑 의견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지막지 올라가는 대표적인 게 뭐 삼양식품이 있고 BHI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오늘 올라가면 팔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야, 삼양식품 아까 보니까 170만 원짜리 목표가도 나왔던데 20%나 올라가고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매도 의견, 뭐 스탑 의견 이렇게 드리면 이거 되게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BHI 수주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1분기 실적도 꽤나 좋았다는데 이거 지금 팔자 의견 하는 게 맞냐 이런 생각 하실 거고, SM젠터 지금 티니핑 하추핑 가지고 난리치고 있고, 그저께 상한가 어저께 20몇 프로, 오늘도 뭐 몇 프로 좀 또 올라가는데 여기서 스탑 의견 드리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만 보면 그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뭐 높은 타점 기준으로 봐서는 오늘 팔아서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이야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120만 원을 넘어가는 삼양식품이나 뭐 17% 이상 올라가는 BHI나 아까 한 7, 8%까지 올라가는 SNG 엔터가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그다지 전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오늘 시세의 어떤 흐름을 보면 와 오늘 같은 날 사지 못해서 안달인 종목인데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올라가는 거 보면 움찔움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격도가 너무 높고 또 최근에 2, 3일 기대값을 가지고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간 포인트도 크고 또 시가총액 대비해서 솔직히 나온 숫자들이 그렇게 의미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물론 분기 실적으로 1,300억 영업이익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6월 달에 신공장 더 증설하면 뭐 2분기 하반기 때 더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 9조 원대 시가총액을 만족할 만큼 주가는 저만큼 가 있는데 실적이 물론 굉장히 따라잡은 건 같지만 언제 식품주에 대한 멀티플을 막 20배나 주고 이랬던 적이 있는지 싶어요. 그리고 제가 맵찔이라 그런지 아니 이거 맵다를 가지고 이 불닭볶음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 매운 거를 좋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새벽녘에 오면서 막 이게 제가 방어 논리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 매운 것도 먹다 보면 지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아니 언제까지 매운 걸로다가 이걸 어차피 미각이라든가 이런 뭐 기호식품에 대한 것들은 사이클이 나오기 마련인데 자 지금 뭐 증설까지 해대면서 이제 수요 맞추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만 결국 입맛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 세상이 뭐 얼마나 매운맛에 매료가 돼 있는지 부분은 뭐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진짜 이렇게 뭐 몇 분기 연속으로 엄청나게 파급이 일어날 만큼 뭐 매출도 나오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현상이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잘 올라가는 상태에서의 그 보수적인 의견은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소 관련된 이슈였는데 뭐 현대차가 지금 사우디에다가 5만 대 정도의 자동차 공장을 진짜 착공을 했어요. 엊그저께. 근데 사우디가 지금 네옴시티가 물론 축소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네옴 헬리오스라고 하는 수소 신사업을 통해 가지고 2030년까지 400만 톤 정도 청정수소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 거기에 현대차가 같이 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 수소라는 게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미국에서는 잘 통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청정수소 그 보조금법 같은 경우도 그 보조금 지급 시한을 한 6년인가 7년 단축해가지고 내년도 1월이면 뭐 없앤다 이런 법안이 지금 새롭게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테슬라 같은 전기차까지는 뭐 워낙 우분이니까 트럼프가 뭐 밀어줄진 모르겠는데 수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라서 미국 쪽에 뭐 수소차 관련된 움직임은 사실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뭐 유럽이라든가 또 이런 중동 또 우리나라 뭐 또 일본 뭐 이런 쪽으로는 수소 에너지 관련해서 뭐 지속적인 어떤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을 국가 전략적으로 키우는 분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울산시 같은 경우가 청정수소 발전소 2031년도 운전하는 걸 목표로 해서 엊그저께 그 한국 남부발전하고 6천억 투자해가지고 수소 발전소 만든다고 발표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 관련된 시장은 뭐 계속 회자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수소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글쎄요, 뭐 2차 전지 뭐 새로운 이슈가 나왔다기 글쎄 뭐 특별히 더 안 좋은 이슈가 나온 게 있나요? 간밤에 뭐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저런 뭐 보조금 축소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걸로다가 다시 신저가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 너무 좀 충격을 먹은 주식이 오늘 아침까지는 좋았어요. 제가 아침에 전략주로 그저께 이어서 오늘까지 강조를 드려가지고 시가라든가 첫 가격은 좋았거든요. 52주 신고가 내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가격이 고점에서 1,000원 정도 밀리면서 제 기대를 완전히 깎아먹은 종목이에요. IT생 글로벌이 지금 고점에서 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애들도 간혹 상당히 고점에서 부러져서 이제 음봉이 세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금호석유화학도 이 고점에서 부러진 다음에 사실 그 며칠 동안의 궤적이 계속 좀 불편하고요. 카페24 같은 경우도 실적이 나왔는데 막상 시가총액을 꽤 만족스럽게 이제 만족을 못한다 이래가지고서 많이 좀 부러진 다음에 며칠째 지금 내려가고 있는 뭐 그런 형국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온 게 뭐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실리콘투도 실적 좋았는데 의외로 음봉 나고 나서 그 다음에 3, 4일 지금 계속 좀 처져 있거든요. 이런 애들은 뭐 실적이 선반영이 충분히 됐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이 종목은 솔직히 작년도에 360억 정도 순이익도 대단했는데 이번 1분기에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배 정도의 순이익이 나와서 262억이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빠지기 전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였고 상당히 뭐 갈 자리가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좀 시장은 또 제 발행과는 다르게 되게 좀 의외의 선택을 하고 또 주가들이 좀 무너지는 그런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아침에 좀 뭐 물론 플러스에 막 쫓아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좋은 값을 좀 기대했던 흐름에서는 좀 되게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 가격 뭐 상승과 함께 이제 금거래소 통해 가지고 매출이 좀 많이 나온 것인데 뭐 금은 앞으로도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거래소 뭐 활발 뭐 이런 것들로 이슈를 해서 굉장히 좀 숫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는 기업인데 오늘 좀 상당히 당황스럽게 주가가 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면 퍼가 한 3배, 4배 이 정도밖에 안 나올 기업이라서 다시 한번 언젠가는 올라올 것이다 라고 믿고 저는 조금 기다려볼 생각이에요. 뭐 산 가격에서 지금 크게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9,000원 넘은 가격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제가 그렸던 그림하고는 아주 딴판이에요. 네. 자, 지금 실적이 막 기대보다 안 나와서 내린 애들도 많고요. 또 생각보다 잘 나와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도 그렇고 오늘 뭐 2차 전지가 왜 빠지냐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2차 전지 쪽 뭐 흐름도 그렇고요. 또 뭐 신약 개발하는 쪽도 그렇고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이게 돈들이 말라가지고 이제 주주배정 유상증자 같은 것들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는 거죠. 자꾸 첫 번째로 이제 손든 애가 있을 때는 저거 왜 저래 정도까지 했는데 자꾸 그 다음으로도 저게 앞서서 뭐 손든 애들이 어떻게든 밉지만 한번 뭐 밀어준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너도 나도 또 손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애들이 실적은 몇 분기 동안 없어가지고 돈이 말라 있는데 신사업은 계속 해야 되고 연구개발도 해야 되고 뭐 장사도 하려면 돈이 필요해. 돈을 계속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여의치 않다. 뭐 맨날 시비 전환, 뭐 시비 찍어내고 뭐 BW 발행하고 뭐 3자 배정 요런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이제 불안감들이 어느 정도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제가 봐서는 어쨌든 지금 앞서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나오는 섹터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는 진짜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주주배정 유상증자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하나 있는 거고,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IRA 관련해서 뭐 보조금 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축소될 것 같은 분위기. 물론 현실적으로 가다 보면 뭐 다 축소되고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법안 같은 것들이 그런 식으로 발의가 되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시장을 움찔움찔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IT생 글로벌이 불의의 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월달 들어가지고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전략주들, 롯데관광개발, 미코, GNC 에너지, 로보티즈, 롯데쇼핑, 또 어저께 마음 AI까지 보면은 상당히 좋은 종목들을 많이 좀 소개드렸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다음 주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제 이어서 비슷한 얘기인데요. 전국 단타 수익률 대회 지금 한창 중이다라는 거. 자,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끝나지 않는 신화 같은 느낌. 엊그제도 K 리포트로 소개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국을 넘어서 뭐 저쪽에 동아시아까지 시장을 펼친다, 이런 얘기들까지 오늘 기사가 나오는데, 로보티즈의 기세가 아주 무섭게 형성이 되고 있고, 쌈지엔터도 그저께 상한가 어제 20%, 오늘도 뭐 추가 상승 나오는데, 사실 저거 1분기 영업이익이 물론 뭐 이제 턴어라운드 이제 시작이고 뭐 100억대, 200억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5천억대 이상 형성이 돼 있는 시가총액에는 지금의 뭐 영업이익이 30억 예상했더니 60억 나왔다고, 가격이 3일 만에 한 60% 이상 올라야 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 보수적인 의견 드린 게 제 생각에는 뭐 그래도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조선 쪽은 뭐 올라간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뭐 수주가 나오고 또 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올 건데,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제주도에서의 그 한미 정상급 회담, 정상회담이 아니고 고위급 회담이죠. 그 지금 어쨌든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미국의 그 무역대표부 대표랑 오늘 아마 우리 산자부 장관 이렇게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나고 나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대표들 또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오는 소위 이제 미국의 고위직들은 뭐 트럼프 장남도 그랬고, 얼마 전에 왔던 해군성 장관도 그렇고, 이번에 무역대표부 대표도 그렇고, 굉장히 공손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수장들을 미팅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진짜 제가 미국을 실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진짜 심각한 상황인 거죠. 미국은 뭐 조선에 대해서는 진짜 뭐 우리나라에다가 뭐 절을 2번이라도 해서라도 뭔가 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뭐 미국이 뭐 대놓고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이런 거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돌아가는 판세만 보면은 중국의 그 조선 쪽의 약진을 뭐 놔둘 수 없다든지, 아니면 그걸 뭐 따라잡으려고 하면 뭐 상업용 선박이든 군함이든 많이 필요한 거는 현실인 것 같고요. 그걸 실질적으로 지금 건조해 줄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게 뭐 아무리 생법을 굴려봐도 거의 딴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일단 우리 뭐 기업들이 약간 따고 배짱에다가 이제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뭐
키워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무기라고 할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선 아니겠어요. 거기다 이제 6월 3일 날로 그 알래스카 서밋이라고 하는 게 예정돼 있는데 거기 지금 초대장을 우리나라에도 보냈다고 하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는데 과연 우리가 그걸 진짜 뭐 응해가지고 가서 할 거냐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볼 부분인데요. 어찌됐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 또는 부탁하는 분야는 어쨌든 뭐 LNG 쪽하고 조선 정도가 제일 확실하니까 그쪽의 헤게모니는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시각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뭐 그 SMG 엔터라든가 뭐 로보티즈, 프롬바이오, 또 로켓 헬스케어, 뭐 D&D 파마텍 같이 자주 최근에 뭐 수익플러스나 아니면 장중방송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에 강세가 특이하게 좀 많이 유지되고 있고 되게 강한 흐름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오늘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 대부분 실적이 좋은 회사들 강세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어제 그제 이어서 연달아 말씀드리지만 신규 종목들 강세가 또 특별하게 세게 나오고 있죠. 거기다 로봇주들 흐름도 좋고 또 태양광을 비롯해서 신재생 쪽도 오늘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런 것들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최근에 상장한 로켓 헬스케어가 이제 상을 가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20%대 상승 보이면서 이게 지금 최근 상장된 한 대여섯 개 종목이 돌아가면서 엄청나게 강세를 띠고 있어요. 물론 뭐 그거에 걸맞는 재료들이 또 동반이 되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봐선 큰 틀에서는 신규 종목들의 난리거든요. 신규 종목. 신규 종목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 종목도 오늘 뭐 나우로보틱스도 있고 아까 보니까 원일 TNI도 장 초반에 굉장히 셌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 뭐 대여섯 개 정도가 계속 앞서거니 뒤서거니 강세를 띠는 종목들 부분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요. 그리고 ESS 쪽은 이게 그 원전 쪽에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태양광 비중이 50%를 넘어가게 되면 ESS 설치비만 400조가 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선거 쪽으로 봐서는 뭐 신재생 쪽을 조금 더 강조하는 민주당의 확률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전은 그냥 현상 유지 정도고 신재생을 더 할 거잖아요. 어제 오늘 저 전라도 지역 순방하면서도 계속 신재생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신재생을 너무 높이게 되면 어차피 풍력이나 태양광은 에너지를 만들 때가 있고 또 못 만들 때가 있잖아요. 바람이 안 불거나 야간에는 못 만드니까 뭐 이를테면 반쪽짜리라고 또 원전이나 뭐 화석연료 쪽에서는 공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바람이 심하게 불고 태양이 셀 때 얻어낸 그 에너지를 일시 저장해서 뭐 에너지 생산을 못할 때 써야 되니까 당연히 ESS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부수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냉각 이슈도 꽤 중요한데요. 뭐 이번 주 들어서 그 삼성에서 유럽 쪽에 최대 냉각 업체를 인수했다 이런 이슈로 해서 좀 잠깐 뜨거웠다가 다시 조금 차가워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엔비디아의 그 고성능 칩은 물로 식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이 뉴스는 이거 작년도 10월달 뉴스예요. 물로 식힌다라는 게 이제 액심 냉각의 시장이 커진다라는 이제 당연한 이유가 되는 거고 제가 엊그저께 그 AI 엑스포 가가지고 사진 찍어온 회사 중에 아이크래프트 있었는데 어저께 20%대 상승이 나왔거든요. 레노버 같은 경우랑 뭐 순행식 서버 시장을 공략한다 이런 뉴스와 함께 어제 세게 오르는 면들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오후에 그 SOS랩도 장중에 좀 강하게 올랐었는데 이게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이버캡이라고 하는 그 로보택시에다가 휴머노이드 그 옵티머스를 태워가지고
택배를 이제 날르는 그런 사업에 되게 관심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휴머노이드 자체에도 라이다가 들어갈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라이다 가격을 엄청나게 낮춰서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 테슬라가 라이다가 비싸기 때문에 이제 카메라 쓴다 이런 논리였는데 충분히 라이다를 쓸 수 있는 환경들이 더 열릴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 말고 다른 분 평가와 관련된 얘기들은 좀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게 중국만 가능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시장 자체가 열리게 된다라는 건 우리도 차용할 수 있는, 우리가 3원계만 맨날 주장하다가 LFP 쪽을 막 지금 물론 잘 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지만 어쨌든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작년부터 들려오는 것처럼 중국만 그렇게 가성비 있게 원래 테슬라가 생각할 때는 10,000원이었던 라이다인데 이를테면 10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중국은 만든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계속 8이나 9 정도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경쟁을 하려면 당연히 원가 절감과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던져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라이다가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보는 거고, 이건 제가 만든 뉴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대모비스랑 LG이노텍이 8년 만에 라이다 공동 출원을 6개나 했다고 하니까 결국은 현존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 있는 라이다가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지금 카메라다 라이다다 이게 완전히 대세로 결정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대세로 가는 길목에 있는 큰 이제 변혁이지, 아직 자율주행이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확실히 기울어서 이쪽은 안 쓴다 이런 건 아닌 거고, 하여튼 중국에서 라이다를 많이 쓰는 체계로 로컬 업체들이 뭔가 기술력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그게 이를테면 그렇죠. 저 휴머노이드에다가 적용한다라는 게 큰 거죠. 라이다를. 그게 큰 거예요. 그냥 자율주행 부분이 아니잖아요. 저 뉴스의 핵심은 자율주행 택시 이런 게 아니고 휴머노이드에다가 적용한다라는 것 때문에 오른 거지. 자율주행차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태양광, 특히 이제 중국의 태양광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관세 가지고 으르렁대다가 또 잠깐 휴전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어쨌든 미국한테 뭔가 불리한 것들은 개별 품목 단위에서는 또 열심히 또 제한을 하고 이런 것도 서로 막 한단 말이에요. 중국 태양광에 대해서 세액공제 제외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오늘 HD 현대솔루션 에너지 솔루션 비롯해서 하나 솔루션이라든가 우리나라 태양광주들한테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로보티즈 얘기 계속 나오는데 중국을 넘어서 중앙아시아까지 배팅을 했다라고 해서요. 중앙아시아에다가 생산기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게 인건비 이슈도 있고요. 훨씬 더 그쪽이 더 저렴하고 아직까지 순수해서 말 잘 듣는다고 또 얘기를 하네요. 우리나라 중국도 이제 인건비가 꽤 오른 시장이 되다 보니까 중앙아시아 쪽으로 제조 허브를 구축을 할 거란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로보티즈 오늘은 에브리봇도 세고 또 몇 개 강한 로봇주들이 등장을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중심은 어쨌든 로보티즈가 현존에서는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닭 아까 제가 수익 플러스 관련해서는 매도 의견 드렸지만, 근데 110에서 120까지 올라오는 오늘 그림만 하더라도 사실 아침에 용기 냈으면 10만 원이라도 더 먹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사실 그 오늘 이런 뭐 불닭을 기본으로 해서 삼양식품에 대해서 매수 리포트라든가 리포트 목표치 나오는 거 보고 저는 한 3년 전에 2차 전지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예, 제가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삼양식품에 대해서 뭐 미친 의견이 막 들어오죠. 예, 제가 이거 아까 123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위에서 한 6만 원 이상 부러졌는데요. 제가 매도 의견 아까 스탑 의견 드린 게 오늘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면 이 다음부터 뭐 140, 150 바로 갈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예. 여기 개발생된 거 매꾸러 내려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단기로 보면은 오늘 고점에서 축소 의견 드린 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좀 봐요. 마찬가지로 BHI도 지금 뭐 끝장나게 좋고 이건 막대가 아주 뭉툭하니 거의 뭐 자리를 안 내주고 강한데 얘는 뭐 당연히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예요. 수주가 2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뭐 실적은 계속 좋아질 회사인 거 맞는데 아무리 봐도 사실 이런 정도 올려놓고 나서 뭐 여전히 그냥 얘는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단기적인 그 이격도는 정말 이게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끝장나게 올라가는 건 좋은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조금 뭐 체커 원전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곁다리로 붙지 않으면 이렇게 크게 상승한 건 사실 심리적인 쫓김도 있고 급함이 이게 적용이 된 거거든요. 뭐 2,000원, 3,000원씩 맨날 촘촘하게 올라가면 오래 가는데 이렇게 한 방에 터져버리면 사실 생각보다 또 빨리 관련되는 호재가 이제 한꺼번에 녹아버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뭐 16%, 20% 이렇게 오르는 게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기에 좋은 날이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지금 보면 뭐 제가 아침에 스탑 의견 드린 게 의아하다 이러실 것 같은데 다음 주를 생각해 보거나 이러면은 저는 꽤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숫자 입각해서 가는 종목들이라고 하면 그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 저는 한 이번 실적 시즌이 이제 어찌됐든 종료된 거잖아요. 어제 발표를 통해서 오늘은 이제 그 여진이 있는 거고 다음 주부터 되게 원만해질 것 같거든요. 뭐 다시 실적이 얘기가 되려면 2분기가 마무리되는 한 6월 중순 뭐 그 정도 이후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대단해 이런 것들이 자주 언급이 되는 시기가 나오겠죠. 지금 봐서는 1분기 실적 이제 갓 발표되고 땡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실적으로 더 뭐 끌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뭐 쌈지엔터도 SMG엔터도 저는 물론 되게 좋아하지만 사실 이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지라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이 일봉을 이렇게 만들어서 붕 띄워가지고 그저께 상한가 어저께 장중 또 상한가까지 나오다 22% 오늘 장중 9%까지 가다가 지금 2%인데 이 그래프 만들어 놓고 이거 어떻게 뭐 제가 조각가도 아니고 뭐 화가도 아니지만 이거 이 다음으로 어떻게 풀리게 될까요? 흐름들이 저는 조금 약간 이제 걱정되는 레벨까지 흐름들이 나올까봐 오늘 쫓아가서 사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지금 원전 관련해서 세계적인 조류는 원전 확대 분위기 또 체코 원전은 뭐 법원 이슈만 지나면 바로 또 본계약 체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값이 있다고 합니다만 진짜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진짜 세론에 가까울 거예요. 원전은 사실 수주라는 게 1년에 한 건 나올까 말까잖아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얘기를 뭐 굉장히 잔뜩 하고 있는데 이거 그 바라카 원전인가요? 아랍에미레이트? 그거 이후에 16년 만에 나온 거거든요. 물론 뭐 올 가을에도 뭐 저쪽 중앙아시아 어디에서도 발주 얘기가 있고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발주를 뭐 몇 년에 걸쳐서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솔직히 그게 발주돼서 뭐 선정까지 이르는데 짧은 시간 내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나서 상당히 기간적으로 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얘기들까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로봇 얘기는 아까 로보티즈가 이제 불을 땡기고 어제는 이렌시스, 오늘은 또 뭐 에브리봇 뭐 이런 것들 올라가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지금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뭐 로컬 업체들이 또 막 날아다니는 로봇들 여러 개 그 영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로봇이라는 게 지금 뭐 저출산 국면에서도 결국은 노동력의 보완이라든가 그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참 저도 이 정도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슨 뭐 자동차 조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야 로봇이 진짜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신기반기인데 와 진짜 이제 로봇의 세상에 오는구나. 얼마 전에 그 앨런 머스크가 사우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옵티머스가 결국은 수백억 대에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우디 빈살만 앞에서 춤추는 옵티머스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은 그런 일하는 휴머노이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뭐 배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리고 동물 쪽도 오늘 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뭐 OSP 같은 경우도 그런데 자 지금 10대 공약 안에 어쨌든 당선 가능성이 현존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 주요 공약 중에 하나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관련된 이슈를 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솔직히 애기보다도 고양이, 강아지 키우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양육비라든가 뭐 그 의료비 같은 것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정책적인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뭐 선호하는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육비 관련해서 이런 반려동물 관련된 이슈도 아마 대선 국면 바로 전까지는 이슈가 꽤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이건 조금 유니크하다 그래요. 다른 후보들이 많이 담지 않는 거라서 좀 특별함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현존 대세 이슈니까. 자 지금 대선 일정은 이제 6월 3일 날 선거일까지 날짜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관련해서 제가 어저께도 그런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유력 후보의 그 당 홈페이지 가면은 그날 일정이 나온다. 적어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슈를 만들어서 그날 거리로 잡아서 또 매매로 다 이용하시는 분들 꽤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는 전남 지역을 쭉 돌았다고 나왔는데 오늘 일정 보니까 역시 이제 우리나라 지도로 보면 부산 쪽 경남을 거쳐서 이제 전남을 거쳐서 오늘 전북이니까 뭐 내일은 뭐 충청도권 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역U자형 흐름을 지금 띠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전북이니까 아무래도 새만금 이슈라고 보고 또 신재생과 관련해서 또 한마디라도 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새만금의 그 많은 또 신재생과 관련된 에너지 시설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도 새만금 가서 비슷한 얘기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재생이 막 개별 단위로 해서는 엄청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왔다고 3주 전쯤인가 새만금 가서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걸 조금 더 가다놓아서 보면은 이 후보 쪽에서 얘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요처는 저기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데 실제 생산은 저 전라권이나 뭐 경상권에서 한다. 그럼 이것들 얼마나 로스 없이 수요처로 보낼 거냐에 있어서 얼마 전에 그 강원도 쪽으로 도는 그 선도 뭐 주민 동의가 거의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서해안 쪽으로도 돌 거란 말이죠. 이 전기라고 하는 게
뭐 어쨌든 긴 송배전선을 타고 이제 가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그걸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면서 정책적으로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관련해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추진 과정에서 이슈를 만들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 쪽에서는 뭐 엊그저께 세아 메카닉스도 한번 셌었는데 또 살살 움직임이 있고 RS 오토메이션도 지금 또 분봉을 좀 키우면서 강세 종목으로 올라오는 그림이 또 나오고 있네요. 한국 PIM 여기가 17% 올랐어. 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어제는 로킷이 상이었는데 오늘은 오가노이드가 또 상을 이어받아서 신규 종목 중에 하나쯤은 상을 치는구나 이런 로테이션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춤추는 옵티머스가 대단해요. 얼마 전에 중국계 먼저 뛰던데 춤추고 막 난리치고 2단 옆차기하고 아마 옵티머스가 지금 글쎄요 중국도 그 뭐 배터리 이슈 때문에 그 하프 마라톤 뛸 때 배터리를 3번쯤 갈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어느 로봇이든 이게 뭐 춤을 춘다 한들 그게 뭐 진짜 뭐 지금 10시간가 뭐 하루가 이런 배터리 달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거는 알 수 없으나 뭐 그 정도까지 막장은 아닐 것 같은데. 로봇 그 중간에 허리쯤 보면은 뭐 잘록 들어가 있는데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통아저씨 정도가 들어가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들어가서 뛰어다니고 이런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무리 막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모르죠 사실 뭐 바로 옆에서 온 거 아니니까. 자 지금 뭐 신재생 관련해서 대명에너지 같은 것들도 되게 세고요. 지금 또 오가노이드가 상을 가니까 이게 뭐 재생 의료 관련된 원래 플랫폼 관련주긴 한데 이게 이제 동물 쪽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신규주다 보니까 오전에 셌던 그 원일 TNI 같은 경우도 이게 며칠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이 또 살살 올라오는 그림들 나오면서 하여튼 제가 봐선 최근에 상장 그 역순서로 봤을 때 최신 종목 거꾸로 한 5-6개 종목들이 아주 돌아가면서 세요. 근데 제가 그 IPO 종목들 관련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최근에 상장하려고 하다가 또 뭐 시장 상황이 별로야, 뭐 인기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철회를 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또 상장 폐지가 이제 쉬워진다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뭐 상장 폐지를 쉽게 만드는 그런 절차들도 막 그 시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IPO로 들어오는 종목들의 면면이 생각보다 우량한 애들인 거예요. 끝까지 성공해서 들어온 애들. 이게 사실 그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일반 청약 경쟁률이 100대 1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11,000원에 나온 애인데 오늘 22,000원 생각해보면 정말 딱 따블이 났는데요. 뭐 경쟁률이 100대 1이 안 됐어요. 97대 1인가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경쟁률이 낮아서 좀 이거 뭐 공모가도 못 지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인정받을 만한 애들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주 후지고 이런 애들은 알아서 자진 취하하고 다음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는 애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는 LG CNS는 뭐 원래 그냥 대여 같은 느낌이니까 그냥 우직하게 한 것 같은데 그건 조금 뭐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거 원래 단위가 컸으니까 큰 종목은 들어와서 뭐 이게 옛날에 LG CNS 같은 게 저는 느낌이 그래요. 옛날에 뭐 한국전력이나 포스코
공모할 때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 저게 그냥 아주 쬐꼬만 종목 뭐 이런 것하고는 좀 결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뭐 시장에서 진짜 말 그대로 가장 주목도가 큰 종목들 1등이 원일 TNI, 2등이 한국 PIM, 3번이 로킷, 4등이 뭐 이미 상 들어간 오가노이드 이런 식으로 진짜 신규주의 날인데 그 전에 결국은 IPO 단계에서 똘똘한 것들이 많이 걸러지고 있다라는 거. 최근에 IPO를 꿈꾸거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좀 알고서 가면 신규주들 대응하시기가 쉽겠죠. 지금 왜냐하면 신규주는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노출되지 않아서 뭐 여기 투자하는 분들이 10,000명이다 이러면 솔직히 한 1,000명 정도밖에 잘 모른다고. 1,000명도 모를 수도 있고 나머지 분들은 신규주 그러면 정말 한 1, 2년 지날 때까지는 뭐 별 느낌이 없다든지 매매를 바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서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진짜 IPO 단계에서부터 관심을 크게 가진 부분들 이거 지금 보면 코스닥은 신규주 장세인 게 분명해요. 신규주 장세. 신규주가 나오면 꽤 성질을 내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세 이렇게 판단이 들기 때문에 신규주 앞으로 나오는 것들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 얘기와 함께 자, 엊그저께 제가 갔다 와서 어저께 마음 AI 가지고 그래도 좀 약간의 히트를 쳤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열리니까 뭐 가보시기 조금 늦긴 했는데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이 계시거든 한 번쯤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게 매년 5월 그러니까 행사를 하는 엑스포가 매년 비슷해요. 5월에 하던 건 매년 5월에 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드론과 로봇 엑스포 같은 거 매년 9월 말 뭐 조금 늦어져야 10월 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갔다 오니까 그래도 어저께 마음의 이 마이너스에 살 수 있는 용기도 낸 거고 뭐 저는 한 7%급에서 끊었지만 장중 17%까지 올라가는 그런 면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피지컬 AI라든가 뭐 AI 컨택 센터라든가 또 농기계 관련된 AI 관련해서 흐름들이 아마 저는 오늘은 뭐 비록 한 4%쯤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뭐 계속 옵티머스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옵티머스가 지금 꿈꾸는 어떤 세상 이게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 이 허리 가운데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아무리 조작을 하고 싶어도 사실 이게 사람이 직접 뭐 그런 걸 하거나 이러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중국 로봇이라고 여기 뭐 통짜로 돼 있고 이러진 않더라고요. 보면 왜냐하면 이게 다리라든가 이런 유연성이라든가 뭐 구부러짐 뭐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사람 몸통처럼 사람 몸통이 다리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잘록함이 없이 뭐 흔히 말해서 왜 뭐 깡통 로봇처럼 이렇게 만들기가 더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렇게 상반신 있고 하반신 다리 있고 중간에는 마치 뭐 이음새처럼 굉장히 잘록한 기둥 같은 개념으로 밖에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저게 원통형으로 만들면 오히려 더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하여튼 지금 미국 테슬라가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또 뭐 사우디 같은 곳에 진출하기 위해서 옵티머스라고 하는 상표를 등록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아마 테슬라 지금 앨런 머스크의 꿈은 그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가끔 얘기하는 것들을 옮겨보면은 자기의 목표는 자율주행 차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옵티머스 같은 이런 로봇 뭐 이것도 자율주행이죠 사실. 하나의 디바이스로 보면 자동차보다는 로봇에 더 꽂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굉장히 좀 강한 섹터로 부상될 가능성이 높은 게, 자, 지금 결국은 재작년에 뭐 LG는 원래 그 로보티즈나 로보로보 같은 회사들 일부 지분을 갖고 있었죠, 예전부터. 근데 로봇에 대해서 사실 뭐 LG가 막 키우고 이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부각된 게 없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삼성이 레인보우를 인수 비슷하게 맨 처음에 하면서 이게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로봇주가 막 날아간 거잖아요. 재작년 초에 보시면 그때 이후에 결국 레인보우가 뭐 15배인지 20배 올랐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건데, 제가 봐서는 이 공조라는 것도 2034년 10년 뒤면 이게 만만치 않아요. 700조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LG가 조금 더 먼저 앞서가 있는 시장이었어요. 투자라든가 뭐 사업적인 면에서 LG가 저런 전장 사업 하면서 공조 부분을 더 먼저 하긴 한 것 같은데, 삼성에서 이번에 완전히 이제 퀀텀 점프를 한 거죠. 유럽의 최대 공조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대번에 그냥 참전 의지. 마치 재작년에 레인보우 처음에 투자 들어갈 때랑 약간 유사한 어떤 패턴과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 꽤 이름 꽤나 있는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저렇게 참여하는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거고, 뭐 이게 특별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거라는 차원으로, 아니면 뭐 공조라고 하는 게 또 새로운 게임 체인저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게임 체인저 그러면 뭐 양자컴이라든가 유리기판, 뭐 전고체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봐서는 액침 냉각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나 냉각 자체, 공조 이거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발열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나 전력을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그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뭐 방법들의 하나로 냉각 이슈가 같은 것들이 분명히 크게 등장을 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런 대기업들이 돈 냄새를 맡아서 들어가는 섹터라고 하면, 이제 미래는 이런 격돌이 일어나면서 관련주들을 끌고 다니는 활동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뭐 그런 지분 관계에 있는 회사들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뭐 제가 봐서 지금 우리나라 원래 뭐 냉방 관련된 공조 그러면 사실 기업들이 뻔하긴 한데요. 뭐 맨날 뻔하잖아요. 예. 맨날 워트 아니면 뭐 GST 아니면 뭐 한중 NCS 정도, 그 정도에다가 몇 개 좀 더 있죠. 삼성 공조도 있고, 뭐 잘 찾아보면 3S 같은 경우도 있고 뭐 있긴 한데, 사실 그게 그렇게 뭐 매력적이거나 이제 선도할 만해서 대기업들이 지분 관계까지 들어갈 만큼 매력적인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는데, 어찌됐든 공조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크게 쓰일 것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도 아마 흐름들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LNG 쪽은 사실 우리가 약간 뻗당기는 부분인데, 이게 하필이면 그 우리나라 초청했다고 하는 이 날짜가 이 대선 날짜인가 그래요. 그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뭐 서밋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나라도 초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나오면서 뭐 강간주랑 철간주랑 강하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지금도 이제 제주도에서 뭐 장관급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미국에서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관세 관련됐거나 LNG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협상이 빨리 될 리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 생각엔 7월 달쯤은 돼야 뭐 제대로 된 임자끼리 만나서 본 회담을 하고 본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건 사실 뭐 일정상 그냥 만나는 거지만, 뭐 지금 산자부 장관, 지금 뭐 행정부 쪽에 대행이 책임지고 이번에 이런 식으로 뭐 사인하고 이번 정부에서 끝낼게요 이렇게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LNG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나라 쪽에 어떤 정치 일정이라든가 일반 여론을 감안해 보면 무조건 덥석 물기에는 뭐 우리가 괜히 그렇게 낮은 자세로 할 게 아니니까, 충분히 우리 여론을 얻고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게 아마 더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조금은 답답하겠죠. 아 이거 빨리 좀 참여를 하고 뭐 가서 땅이라도 파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간관주니 뭐 CCUS 종목이니 이런 것들 좀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아직 여건이 충분치 않다. 최소한 지금 5월 16일 기준으로 보면 대선 끝나고 뭐 누군가는 당선이 될 거고 그 사람이 만든 조각 새로운 내각이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니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의 회의 나가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 나가게 되겠죠. 6월 한 중하순 이후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새로운 관점에서 또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을 해서 뭘 하게 되면 아마 시간적으로는 뭐 쫓긴다고 하더라도 7월 한 중순 정도는 돼야지 뭔가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이쪽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더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게 맞을 것 같아서 뭐 강한 배팅으로 미리 들어가서 보초 쓰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만 임시로다가 요 시간 원래 하던 우리 대표님께서 아마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앞으로 한 2, 3주인가 비나 봐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반을 비었다가 금요일 날 순서 11시 반에 오면 1시간 반 동안 이게 비니까 제가 앞당겨 가지고 이를테면 6부 순서에 지금 투입이 됐거든요. 그 7부 순서는 없어요. 오늘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로서도 뭐 반갑고 감사하죠. 왜냐하면 야 그래도 아니 점심시간도 아닌데 제 얘기가 그렇게 듣기가 싫으신가? 아까 계시던 초반에 보다 인원수가 반으로 줄었는데 앞서서 대표님들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반도 못 따라하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원래 또 듣던 분들이 계시니까 좀 생소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나가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따 11시 반에 들어야지 이러고서 오실 분들한테는 조금 미리 고지가 안 돼 있지 않았나 싶은데 약간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이 인간이 왜 10시부터 하고 있지? 네? 그래요? 뭐 그렇게 들어주신다면 너무 다행이고요. 야 펩트론 또 올라가네요. 20만 원 가까이. 비만주 진짜 제가 들어와야 좋아요 누르신다고요? 제가 지금 금요일 11시 이제 제 시간이 한 20여 분 남았는데 제가 어저께 한화 야구단 얘기 잠깐 하다가 끊어졌는데 뭐야 뭐 12연승 좋은데 갑자기 또 우리 3연패를 해가지고 갑자기 또 급 식었어요. 아니 그 친구들이 갑자기 타격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1,500분 가까이 계시니까 아마 뭐 야구단 10개면 한 100여 분씩 아니 뭐 인기 구단 위주로 조금 더 팬층이 있겠습니다만 뭐 요즘 1, 2등 한다고 하나 구단 너무 시샘하시지 말고 거의 근 10년 동안 맨날 8, 90등밖에 안 했던 구단이니까요. 올해는 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좀 선전해서 정말 가을 야구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초반 분위기는 너무 좋았는데 초반에는 별로였죠. 이제 지금 한 20게임 넘어가면서 좋다가 3연패를 하니까 조금 갑자기 식어버렸는데 뭐 연승과 연패가 연속되는 것보다는 이제 뭐 사실 2승 1패식으로 계속 위닝 시리즈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거긴 하죠. 연패는 또 계속 한꺼번에 이제 그 승차를 까먹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연패도 이게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조바심이 나가지고 더 안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자, 근데 유현진 선수 자체는 잘 던졌습니다. 그 뒤에
예, 솔직히 뭐 하나팬 입장에서는 예, 판독을 할 수 없는 이제 심판의 오심이 좀 컸던 거가 사실이죠. 예, 그분 표정 되게 이렇게 막 클로즈업 돼가지고 여러 번 나왔었는데 사실 뭐 오심도 야구의 일부라고 하지만 예, 아깝긴 아깝죠. 그 오심이 아니었더라고 하면은 예, 그 회가 끝나고 뭐 점수를 더 맞을 일이 없었을 터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하여튼 뭐 모든 것도 자연스럽게 어쨌든 뭐 경기 일부니까 저는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왈가왈부 할 생각은 없고 빨리 재개대로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시장 한번 훑어보고 갈게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준비한 지금 30페이지 정도 분량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1시간 정도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11시 반부터 12시 반 1시간. 근데 아까 10시 한 5분부터 1시간 분량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몇 분이 남네. 예, 제가 참 이것도 버릇이라고 1시간 반에 적응해서 말을 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 제 분량을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은 채웠는데 한 20분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시장 한번 같이 한번 훑어보면서 좀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뭐 삼양식품과 BH 기세 정말 무섭다. 그리고 오가노이드 상친 거 되게 눈에 띄고요. 예. 그리고 어저께 썼던 AI 소프트웨어는 오늘 별로이고 또 어저께 일과성으로 지나갔던 그런 뭐 교육 공약 관련된 거 오늘 또 관련주들 대거 한 자릿수 후반이나 두 자릿수 강세, 하락세 그런 것들 좀 띄고 있는 것들. 그리고 어저께 인터넷 그 뭐 은행 추가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리드코프가 어제 오늘 이틀째 강세를 띄고 있는 게 되게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대마 이슈 나오다 보니까 우리바이오가 엊그저께 한번 셌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 나온 거 좀 특징적이다 이렇게 생각 들고, 그리고 스피어라고 옛날 그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있었잖아요. 걔가 꽤 그 뭐 저쪽 미국 우주항공 관련해서 수주를 받는데 이번 실적도 좋았어요. 이름이 이제 스피어라고 바뀌었는데 이 녀석 꽤 이게 지금 일봉 보시면은 작년도 한 1,600원대에서 지금 얘가 11,000원 됐거든요. 이거 뭐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옛날 이름이 기억이 나실 텐데 야, 이거 뭐 바닥에서 한 7배 정도 오르는 동안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덧 한 1년 가까이 동안에 7배가 올랐어요. 근데 그거에 걸맞게 또 실적도 꽤 나오는 기업으로 지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스피어란 종목도 이름 바꾸고 나서 되게 흥한 기업 중에 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예. 그러게요. 예, 아니 저는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한 1,000분 정도, 예, 이게 더 확장성이 없는 게 좀 저도 아쉽고 이게 갑자기 소리를 질러야 되나, 뭐 춤을 춰야 되나, 예, 우리 방송국 입장에서는 사실 제가 매일 그 7부 순서 하고 그러면서 뭐 느끼시는 게 이게 이거 왜 7부만 되면 사람이 반으로 줄지? 재미가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내용이 좀 부실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들도 다양하게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저야 뭐 11시 반, 12시 반은 점심시간이라고 이제 포장을 해서 아니 식사 가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우겨대는데 자, 오늘 시간대를 옮겨가지고 11시 반인데 원래 평소에 나오던 그 잘생긴 분이 안 나오셔갖고 아마 당황스러워서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오늘은 우겨야 되겠는데요. 오늘은 예, 잘생긴 사람 대신에 예, 덜 생긴 사람이 나왔다. 예, 이게 또 감소의 이유다 이렇게 예, 몰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죄송한데 예, 계속 말씀 올리지만 개별 종목 질문은 여기 아래쪽에 나오듯이 채팅창을 통한 개별 종목 상담은 불가하니까요. 사실 물어보셔도 제가 답을 제대로 못 드리는 게 너무 죄송한데
어쨌든 규정과 또 감독원의 방침이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좀 말씀을 못 드리는 거 너무 불쾌하게 생각지 마시고 뭐 제가 뭐 한 5분쯤 10분쯤 있다가 뭐 갑자기 내 생각이야 이러고 말씀드릴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아하시면서도 이게 사실 현실에 부딪히고 종목들이 급변하게 되면 뭐 뭐든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뭐 당연한 거죠. 사실 당연한 건데 이게 저희도 막 이뻥끝 하고 싶다가도 막 그 주의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가버리고 서로 참 불편한 사이가 이렇게 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작년 8월 이전으로 빨리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뭐 법이 워낙 좀 엄하게 이번에 규정을 하고 시행령이 바뀌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희들도 불편하고 또 이게 뭐라고 저희들한테 하나 좀 물어봐서 그 알량한 한두 마디 듣고 뭐 그걸 가지고 100% 신뢰해서 하실 분도 사실 별로 없는데도 이게 뭐 지나치게 영향을 크게 준다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제가 봐선 좀 오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도 쉽게 이게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런가 봐요. 예전에 사실 저희도 이제 스팟으로 잠깐 뭐 한두 시간 제가 또 상담도 뭐 집중해서 하던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가 몇 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나셔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지금은 얄짤 없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참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아쉬움만 삼키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게 뭐 공개 추천이라고 하면 너무 웃긴데 솔직히 IT생 글로벌은 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여기 오늘 뭐 외국계도 많이 팔고 있고 제가 생각했던 거랑 정말 180도 너무 달라요. 저는 오늘 솔직히 우리 시장에 정의가 살아있으면 저는 솔직히 오늘 최소한 20% 이상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정의는 살아있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작년도에 360억 벌고 이번 1분기에 260억을 벌었는데 2천억도 안 되는 시가총액을 이걸 깎아먹고 지금 있는지 뭐 이것도 선반영이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아무리 반영이 돼도 추가적으로 반영될 부분이 너무 많은 주식인데 자 여러분들 뭐 저랑 비슷한 가격입니다. 제가 지금 가이드하는 계좌에서 산 가격이 지금 8,200원 정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물론 뭐 오늘 외국계도 파는데 뭐 흐름이 좋아지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한번 찬찬히 그 기업의 실적의 내용과 스토리가 나온 기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조금 느낌이 중기적으로 놔둬도 충분히 더 성과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거든. 오늘 좀 눌림목이 제법 강한 편이니까 사실 이게 악재도 아닌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좀 마음은 아픈데요. 보통 악재 없이 내려가는 종목은 한 3, 4% 정도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영역대라고 보거든요. 아까 물론 뭐 순간적으로 7%까지도 내려갔습니다만 아니 실적이 너무 잘 나온 게 악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주장을 하게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개뻥인데 실적이 뭐 거짓 기장돼 갖고 나왔다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죠. 이걸 계속 좋다고 우겨대는 게. 근데 제가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온 수십 개 수백 개 종목을 보건데 얘만큼 좋은 회가 없어요. 다른 애들 뭐 쌈지엔터가 턴어라운드 됐다고 해봤자 영업이 60억 난 것뿐이잖아요. 원래 30억 예상했다가 그게 대단한가요? 작년도보다 지금 순이익이 14배가 올라왔고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보다 7배가 올라왔는데 이 종목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참 30년을 봤어도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 이 생각밖에 제가 없는 건데 너는 여기에 연관돼 있지가 않잖아. 이거 핸들링하는 사람 잘 모르잖아. 뭐 이렇게 보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몇십 년을 해왔어도 기본적으로 정말
뭐 기본 가치가 있는데 그것보다 저평가돼 있는 것보다 더 안타깝고 좋은 일은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사실 기본에 깔고 있거든 전들. 그래서 제가 뭐 이번에도 정태주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못하는 게 도저히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너무 이번 주 들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신규주 될 거라고 지난주부터 그렇게 떠드는데 신규주 매매는 의외로 또 안 하고 있어요. 말로만 나불나불 대고 있지. 너무 이상한 거죠. 신규주 진짜 될 것 같아서 하다못해 제가 다음 주에 준비하는 그 특강에도 공모주와 신규주를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믹스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야 이거 신규주 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냥 말로만 말잔치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좋잖아요. 가잖아요. 예. 근데 매매는 안 해. 예. 참 예.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실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삼양식품처럼 예, 엄청나게 가는 애도 있으니까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제가 원전도 지금 뭐 BHI를 미워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부터 BHI 전략주로도 그렇고 여러 번 소개해드린 종목이에요. 수주도 많고 좋은 기업. 근데 이제 막상 뚜껑을 여니까 영업이익 순이익이 그렇게 엄청나진 않더라. 그래서 뭐 수주 금액은 앞으로 몇 분기에 걸쳐서 이제 매출이 일어나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한 20% 가까이 올라가면 오히려 세론에 가까운 이격도 과대 이런 현상으로 좀 파악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좀 줄여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물론 모르죠. 뭐 더 목표가 상향해서 리포트 나오면 사람들은 더 미쳐서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게 이제 1분기 실적 별로였잖아요. 근데도 신고가 나잖아요. 예, 계속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가스터빈과 관련된 뭐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이 그냥 고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진짜요? IT 생글로벌이요? 예. 제가 지금 제 지금 얼굴 보이시나요? 예,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뭐 진짜로 부탁 올리는데 나쁜 뜻에서 진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너무 제가 우선 너무 좀 안타까워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한 번이라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데 설명하는 대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해보시고요.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뭐 당연히 안 하시면 되죠. 예.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지금 저로서는 자 앞으로도 한 8, 9분 정도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를 짓는 멘트들을 부지런히 하면서 끌고 가야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11시 반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의무로 말씀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도 종목의 질문이 아니신 거는 좀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남은 시간 동안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짧게라도 언급을 드릴 테니까요. 근데 이게 종목 질문 아니면 참 하기가 어려우실 테지만 어쨌든 돌려가기로 한번 질문을 주셔도 좋으니까 한번 질문을 주십시오. 종목을 직접 언급하는 질문 말고요. 2차 전망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 올렸듯이 한 달 전에도 딴 데 가서 놀다 오셔도 가격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시각에서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진짜 2차 전지 죽어라 그냥 계속 악재들만 지금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가격적으로 조정이 꽤 심했으니까 이제는 갈 때 되지 않았냐 그런 이제 일반론적인 시각들을 많이들 아직도 내세우시는데 저는 솔직히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면 못 가요. 이게 안타깝게도 진짜 나는 이제 죽어도 2차 전지는 내 인생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장롱에 묻어놨던지 아니면 내 계좌에 뭐 2, 3년 그냥 똥차가 됐는데도 묻어놓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안 가는 거죠. 시장이 관련되는 섹터와 이런 것들이 20분의 1이 그건 토막으로 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말 그대로 돈을 여전히 못 벌 것이고 앞으로도 몇 분기도 못 벌 것 같고 이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때는 그러잖아요. 삼성전자가 분기 적자가 났는데 왜 300조를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여전히. 근데 제가 봐선 과거에 20분의 1 나오기 전에 20분의 1이다. 뭐 10분의 1쯤 떨어지기 전 주가가 그러면 합리적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가격이 누가 봐도 개거품이 많이 몰려있던 가격이라는 게 지금 이사 이제 뭐 증명 내지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고점에서 얼마가 떨어졌느냐는 중요한 건 아니죠. 고점에서 몇 프로 빠졌으니까 올라가야 돼 이런 거는 저도 물론 가끔 시세 낸 것도 50%좀 빠지면 기술적인 반등 나와요 이렇게 뭐 법칙 아닌 법칙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요. 여전히 업황이 안 되고 뭐 기업들 실적이 안 나오면 뭐 진짜 말 그대로 옛날에 진짜 저 그 새로운 기술이라고 99년도에 33만 원에 샀던 종목이 2달 만에 3,000원대로 내려가는 것도 봤거든요. 물론 그건 뭐 개뻥에 가까운 종목이었지만 그 제 손님들 계좌에 새로운 기술 수익률이 마이너스 92%, 97% 이랬어요. 수익률이. 그랬던 옛날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된다 싶으면 PER 뭐 200배, 300배 뭐 마이너스라도 10배, 20배 올라가는 게 주식이지만 안 된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시가총액이 그럼 뭐 거의 제로에 수렴했느냐 이게 아닌 이상은 뭐 밑으로 끌어내릴 여지가 있으면 과거 어느 가격에서부터 어느 가격까지 빠졌다가 중요한 건 아니다. 전력주는 제가 아직까지 관점으로 봤을 때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건 지난번에 제가 5월 6일 날 그 특집 방송 한경에서 할 때 나와가지고 추천드렸던 게 대표적으로 이거였거든요. LS 일렉트릭 다시 쌍봉 정도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LS 일렉트릭 같은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마주보기 쌍봉 나오면 한 30만 원 정도 레벨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드는데요. 전력주는 어차피 AI에 대해서 뭐 회의론이 나왔다가 또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AI가 포기가 안 되는 이상은 뭐 전력주라든가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결국은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다고 봅니다. 저는 뭐 반도체 소부장은 의외로 좋게 보이는 종목이 전 코미코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는 비전으로 보면 하나비전이 좀 갈 거는 같아요. 더 앞으로. 어차피 본도에 있어서 이게 뭐 물론 특허 이슈가 아직은 걸려 있긴 한데 만약 그게 해결이 된다라는 전제로 보면 뭐 하이닉스 쪽에서도 뭐 오냐 하면서도 어쨌든 한미 반도체랑 약간 비딩을 시켜서 갈 분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하나비전이 앞으로 조금 더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체급 차이가 좀 다르니까요. 자 이제 어느덧 28분까지 왔네요. 야 이거 어렵다. 1시간 하다가 1시간 반 하려고 하니까 자 오늘 금요일인데 시장이 글쎄 뭐 지수가 아침에는 한 10여 포인트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거의 보합권이고 또 코스닥은 2차전지라든가 또 오늘 또 바이오 계열도 좀 약하네요. 그리고 아까 일부 기사 보니까 뭐 삼천장제약에 대해서 약간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시각들도 있던데 이거 5년 전에 공개된 기술 가지고 울고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하여튼 바이오 쪽도 오늘 조금 분위기가 아무래도 2차 전지와 바이오 비중이 큰 코스닥이 조금 더 힘든 모습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클래시스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안 나와서 내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 피부 미용기기라든가 화장품 쪽에서도 생각보다 좋았는데 근데 이제 다음번 실적 못 믿겠어 이제 이런 시각들이 어느덧 또 존재를 하면서 내림을 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그냥 실적 베이스로 보면 오늘 뭐 IT센 글로벌 같은 거 상을 가도 두 번쯤은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 가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예, 그죠? 네, 오늘 2차 전지랑 바이오 비중이 큰 뭐 코스닥은 어쩔 수 없는 길인 것 같고요. 야, 그 오가노이드 상치니까 원일 TNI 뭐 별 곡절 없어도 그냥 신규라는 이름으로 16%까지 상승력을 또 태워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들 태우고 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게 흔히 말해서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그 지금 신용 물량도 많으면서 뭐 업황이 좀 부진하거나 이래서 내려가는 섹터들이 발목을 잡게 되면 더 신규장이 될 거예요. 더 신규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피난처를 원할 거고 아무래도 물량 똥차가 없고 신용 부담도 덜하고 또 이번에 들어오는 애들은 경쟁력도 있다. 왜냐하면 상장 폐지 절차를 강화하면서 들어오는 것들 깐깐하게 심사해 갖고 오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애들이 들어온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신규주들이 5월달 이후에 들어오는 애들이 조금 더 경쟁력과 뭐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시각을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굿모닝 작전 11시 반까지 진행을 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월요일은 또 외부 일정 때문에 7부 순서 못하고 화요일날 정도 뵐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주 월요일 건너뛰고 화요일 정도에 또 반갑게 정상적으로 11시 반 타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뭐 추적도 비도 잠깐 내리는 것 같은데 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나서 다음 주에 또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